네, 죄송합니다.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앞서는 그 7가지를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전달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실 때 이렇게 좀 쉽게 소화가 되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10분을 세이빙을 해야 되는 압박감이 좀 있었고요. 어, 다음 세션은 저희 그 SA 분 중에서 가장 젊은 분이 아주 핸섬한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실 테니까 좀 이번 세션까지만 좀 참아 주십시오. 자, 클라우드 와치.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클라우드 와치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죠? 클라우드 와치를 근데 왜 제가 어, 이번 주제로 선정을 세션 주제로 선정을 했냐면요. 사실 많은 고객분들하고 저희가 트러블 슈팅을 하러 이제 갔을 때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문제인가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숨겨진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 클라우드 와치가 되게 복잡합니다, 사실 화면이. 그래서 그걸 제대로 이렇게 잘 활용해서 적정한 데이터를 보는 것, 그래서 확인해서 문제를 이렇게 좁혀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익숙하면 쉬운데 이게 의외로 잘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기능도 있었나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고객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먼저 이제 컨센서스를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클라우드 와치에 나오는 데이터가 정확한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능 수치나 이런 게 막 원래 생각했던 거랑 막 다르게 나오죠. 막 처음에 운영이나 테스트를 하실 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AWS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입사해서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수치가 나온다, 뭐 프라이즈나 뭐 PI옵스는 얼마가 나온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나오나?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죠. 그 나오더라고요. 근데 클라우드 와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나 보니까 그게 나오는 숫자는 정확합니다. 신뢰하셔도 됩니다. 오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그걸 올바르게 보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와치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값들이나 그리고 그 값들의 통계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기본 컨셉을 머릿속에서 딱 잡아 놓으시면은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포인트를 보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클라우드 와치의 기본적인 컨셉, 그다음에 클라우드 와치에 좀 딥다이브한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사용하실 만한 그런 팁들이나 아니면은 기능들, 클라우드 와치의 뭐 로그즈라든가 로그 필터, 뭐 이런 커스텀 대시보드 이런 부분들을 좀 딥다이브해서 좀 다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 관련 FAQ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질문들이 있으시죠. 보통은 직접 저희한테 질문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어카운트 매니저 해당 어카운트 매니저를 알고 계시면 그리고 또 담당 SA를 알고 있으면 바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은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떤 것들은 이미 저희 FAQ들에 다 나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빨리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한 그 분이 작고하신 스티브 잡스 님입니다.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되게 감명 깊게 본 거에
우리는 언제나 인문학과 테크놀로지의 교차로에서 있었다. 이런 발표를 언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이 장표들을 인문학이 교차하는 느낌이 좀 나도록 꾸며봤습니다. 자, 클라우드 와치. 자, 측정할 수 없고 수치로 표현할 수 없다면 이러하다. 누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누구신지 아세요? 윌리엄 톰슨. 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수리 물리학자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절대 온도 켈빈 K 값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딴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켈빈이거든요. K자를 따서 절대 온도. 이분이 자, 측정할 수 없고 수치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 지식은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우리의 시스템이 어떤 지표를 매트릭이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운영하는 서버나 서비스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막연히 느려요, 막연히 빨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아주 만족할 만큼의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클라우드 와치라고 하는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치 삼행시 같고요. 네, 저희의 웹 서비스인데요. 바로 여러분의 측정값 그리고 여러분의 로그. 측정값만 저희 이 클라우드 와치가 보여주고 이렇게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커스텀 로그들도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라고 하는 서비스 안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매트릭에 대한 어떤 어널리시스하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로그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커스텀 로그들도 별도의 어떤 저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큰 특징입니다. 클라우드 와치는 이제 서비스가 많아지니까 폰트가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는 적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자, AWS에 대해서 300개 이상의 저희가 미리 정의된 지표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각 서비스마다 뭐 몇 개에서 뭐 10몇 개 이르는 그러한 지표들이 존재하고요. 지표, 영어로 매트릭이라고 하죠. 매트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커스텀 지표를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당연히 지표에 대한 어떤 경고를 발생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라고 하는 로그에 대해서 아카이브하는 중앙화된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와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밑에 보시면은 뭐 CPU 유틸라이제이션이라든가 네트워크 인, 네트워크 아웃 이런 기본적으로 프리빌트된 매트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커스텀 매트릭도 당연히 AWS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알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속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토 스케일링은 클라우드 와치와 연동을 해서 그 매트릭 값의 변화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링이 스케일 아웃하고 스케일 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EC2 역시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SNS라든가 그러니까 노티피케이션을 쓴다든가 또 재미난 예들도 뒤에 이제 좀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다양하게 얘기하는지. 사실은 알람을 받는 것이 사실은 어떤 여러분들이 인프라에 대한 자동화라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운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작 포인트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클라우드 와치는 가장 백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프라 운영에 있어서는 프런트 단에 있는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는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네임스페이스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AWS 슬래시 무엇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AWS EC2 혹은 AWS 슬래시 ELB 그다음에 AWS 키네시스 그다음에 뭐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RDS. 자, 그러면 네임스페이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와치의
기본 관리 구조는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매트릭 있죠. 그 매트릭은요 서비스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이게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뭐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E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의 호스트 카운트라든가 이런 다른 매트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는 대상 매트릭에 대해서 서비스로 구분을 하는 것은 네임스페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트릭 이름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CPU 유틸라이제이션 같죠, 이름이. RDS에도 있고 EC2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같은 이름이지만 네임스페이스에서 구분이 되는 거죠. 물론 매트릭 네임 자체도 아예 다른 것들이죠. 그 서비스에 특화된 매트릭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계열로 표시되는 측정 데이터. 이게 뭐죠? 시계열이라는 게 타임 시리즈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5분 단위나 10분 단위로 여러분이 보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분 단위나 10분 단위라는 건요. 자, 네임스페이스는 AWS 서비스의 구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디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멘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표더라도 보는 방식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EC2의 CPU 유틸라이제이션인데 얘를 EC2가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럼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묶여진 CPU 유틸라이제이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보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죠. 그것이 디멘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오토 스케일링으로는 여러 개가 묶여 있을 수 있잖아요. 4개 인스턴스가 묶여 있는데 그거에 대한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보는 거죠. 4개 묶여 있는. 그래서 몇 개의 디멘전이 있습니다. 디멘전. 문서를 잘 보시면 무슨 서비스에 어떤 디멘전이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기능은 통계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sum, max, min, average 등등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 1분 단위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봤어요. 그래프에 값이 찍혔어요. 100이라고 찍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썸으로 했어요. 그럼 뭐죠? 그러면 1분 안에 그 값을 다 합한 게 100이라는 거예요. 그죠? 에버리지를 했는데 50이 나왔어요. 보니까 CPU 사용률이에요. 그건 뭐냐면 샘플링 된 카운트로 나눴을 때 그 1분 안에 그 샘플링한 샘플 값의 합을 샘플 카운트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그 평균 값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어떻게든 통계값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썸으로 보냐, 에버리지로 보냐, 맥스로 보냐, 민으로 보냐에 따라 당연히 값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지표에는 어떤 스태티스틱스로 보는 것이 올바른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한 지표들을 좀 내가 예상했던 어떤 값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죄송합니다. 그건 뭐 다음에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게 매트릭입니다. 이게 리전에 생성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나와요, 리스트가. 그래서 어떤 거는 내가 EC2만 띄웠다 그러면 EC2만 나올 거고요. 위가 이제 대상 서비스와 지표를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지표를 뭐 설정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인스턴스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차원입니다. 여기 보면 by auto scaling group 이렇게 돼 있죠. 예? by image ID, 그죠? aggregated by instance type 이라고 하는 형태의 다른 뷰로 보는 거죠. 뭐를? 죄송합니다. EC2의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이제 통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average, minimum, maximum
데이터 샘플즈가 이제 아까 샘플 카운트죠. 그래프 표시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UTC로 볼 거냐 아니면 로컬 타임으로 볼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그래프의 타임에 내가 로컬 타임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UTC 플러스 9인가요? 9시간 해서 이게 밑에 시간이 12시라고 찍혔지만 UTC로 하면 그 UTC 12시지 우리 한국 시간 12시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이제 팁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클라우드와치의 매트릭, 즉 지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지표와 커스텀 지표예요. 왼쪽은 EC2의 표준 지표고요.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빌트인돼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지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커스텀 지표는 사용자가 임의로 수집하려고 하는 왼쪽 표준 지표에는 없는 지표예요.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표를 뽑아서 클라우드와치에다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표준 지표가 아닌 여러분의 지표를 커스텀 지표를 할 수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하셨던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커스텀 지표를 클라우드와치에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보시면은 네, put metric data 뭐 이런 걸 통해서 여기 보시면 put metric data 그래가지고 metric name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시는 거죠. 다만 문제가 뭐냐면 크기 제한이 있어요. 네. 이와 같이 8KB, 40KB. 그리고 또 하나는 API 너무 과도하게 막 그냥 엄청나게 막 지표를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막 보내시면은 이제 병목이라고 하죠. 그 자체가 이제 좀 데이터 취득에 이제 그 레이턴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 뭐 예를 들면 뭐 1분에 뭐 10번 내라든가 뭐 10초에 한 번이라든가 5초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표 값입니다. 지표 값은요 통계값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한 기간으로 집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표에 따라 적합한 통계값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딥다이브 할 때 제가 정확하게 하나의 매트릭에 대해서 어떤 매트릭은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미니멈은요 특정 기간 동안 여기서는 우리는 5분 아니면 1분이죠. 특정 기간 동안에 측정된 가장 낮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낮은 용량 활동을 확인할 수 있죠. 미니멈, 맥시멈은 당연히 맥시일 거고요. 썸은 뭐죠? 지표에 대한 가산된 모든 합계예요. 합계. 에버리지는 뭐죠? 썸을 샘플 카운트 값으로 나누는 값입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고객께서 내가 다이나모DB에다가 요때 한 모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한 200번 이렇게 막 썼는데 라이팅 카운트를 이렇게 보니까 뭐 0.1, 뭐 1, 뭐 이렇게 나온다. 0.5, 0.7 이렇게 나온다. 왜 이러냐? 200번을 썼는데 왜 0.7이 나오냐?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뭘로 봤을까요? 그분은 에버리지로 봤어요. 네. 그러면 그 값을 그 시점에 200번을 썼는데 그 200번을 제대로 보려면 뭘로 봐야 될까요? 1분 안에 이제 미만 안에 1분 안 되는 시간에 쓰신 거죠. 네, 썸으로 보셔야죠. 썸으로 봐야 200이 나오죠. 그죠? 네. 고개를 잘 끄덕을 안 해주시는데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그 학력 수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자, 데이터 저장은 2주까지. 시간 간격은 뭐 최소 1분이죠.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1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감시를 하실 때는 ELB라든가 RDS, 의외로 ELB 질문 많습니다. ELB의 매트릭 가지고 여쭤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것도 나중에 이제 딥다이브 하실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스필 오버 카운트가 뭐냐, 서지 큐 랭스가 뭐냐 이런 말씀 여쭤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RDS는 뭐 당연히 CPU 유틸라이제이션, 디스크 큐 뎁스, 리드 아이옵스, 라이트 아이옵스 이런 것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저희 밑에 이런 URL을 보시면요, 정말 잘 설명되어 있고요. 심지어 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신 내용을 보시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 와치 보면 오케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근데 제일 많이 떨어진 게 insufficient, 이건 뭐야? 이렇게 보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임계값을 밑돌고 있으면 정상입니다. 임계값을 웃돌고 있으면 알람이 뜨는 거예요. 비정상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계값을 초과하는 거예요. 근데 임계값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데이터가 부족해서 얘가 도대체 임계값이 넘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insufficient가 뜹니다. 영어가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똑같은 그림입니다만 이러한 그 알람 임계값을 초과했다. 예를 들면 CPU 에버리지 50%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넘으면 오토 스케일링 트리거링 해야 됩니다 라고 오토 스케일링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셨으면 당연히 스케일 아웃이 되겠죠. 오토 스케일링이 스텝 와이즈하게 작동하죠.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50%에서 60% 때는 하나만 띄우고 60에서 80이면 3개 띄우고 80 이상이면 5개 띄워,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을 그렇게 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하나씩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늘고 주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근데 지금은 스텝와이즈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근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크가 한 말입니다. 자, 측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관리하시려면 측정해야 되는 거고요. ELB에서요, 자, 리퀘스트 카운트라는 것은 완료 요청 연결된 커넥션의 일정 시간당 개수입니다. 물론 에러 메시지 포함되죠. 리퀘스트 카운트 유용한 통계값은 sum입니다. sum이죠. 왜냐하면 개수니까요. 자, 제가 요거까지 이렇게 딱 설명드리고 뭐가 sum이고 뭐가 에버리지나 이런 거 맥스를 해야 되는 거냐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지 큐 랭스라는 건요, 라우팅이, 그러니까 ELB가 딱 받았어요. 근데 건강한 인스턴스에다 딱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큐에다 쌌습니다. 그게 1024개, 맥스 큐가 1024개예요. 여러분 1024개면 뭐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뒤에 아무것도 못 받게 되면 1024가 되든 12000개가 되든 별로 의미가 없죠. 큐 랭스는 빨리빨리 빠져야 되는 거죠. 받으면 바로 넘겨줘야 되는 거죠. 얘가 많이 높다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맥스 값을 보면 좋겠죠. 피크, 큐 리퀘스트 피크 상황이 1분 사이에 얼만큼 있었나 보면 됩니다. 스필 오버 카운트는요, 서지 큐가 가득 차가지고 거부된 요청이겠습니다. 유용한 통계값은 당연히 썸이겠죠. 1분당 최대 다 합했더니만 몇 개가 거부됐더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엔드 커넥션 에러즈라고 하는 것은 ELB와 등록된 인스턴스 간에 성공적으로 커넥션이 맺어지지 않은 숫자입니다. 당연히 얘도 썸이죠. 레이턴시는 뭐죠? ELB가 요청을 보내고 인스턴스에서 ELB한테 보낼 때까지 레이턴시. 이것은 에버리지겠죠. 네. 자, 이제부터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률, 사용률이라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CPU 사용률은 비율이죠. 맞습니까? throughput, per second, 비율이죠. 뭐당 뭐. 이런 것들은 민, 맥스, 에버리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위가 개수 이건 뭐죠? 이건 썸을 보는 게 좋죠. 률로 되는 것들은 에버리지, 즉 맥스, 민 어떻게든 보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CPU 사용률, 에버리지, 맥스, 민을 보시는 거죠. 썸을 보면 안 되죠. throughput,
마찬가지죠. 맥섬을 볼 수는 없잖아요. 스루프. 그죠? 레이턴시.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EC2GP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있고요. 스테이트 체크 페일드가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 두 가지 값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실패하면 실패. 아니면은 0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차원은 오토 스케일링 그룹 네임, 이미지 아이디, 인스턴스 타입 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장표를 넘어서서 몇 개 뺐습니다. 역시 RDS 마찬가지고요. 이제 로그즈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클라우드 와치를 이제 다시 보시면 좀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자,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 결국은 여러분들이 OS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로그들을 모니터링 하시고 싶으시면 커스텀 로그를 사용해서 이 로그즈에다가 값을 던져 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필터 걸고 또 알람도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죠. 빌트인 매트릭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커스텀 매트릭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를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요. 로그 데이터의 보존이나 이런 것들은 설정 가능하고 당연히 그래야겠죠. 사용 개념은요. 리눅스 계열들은 로그 에이전트가 존재하고요. 당연히 윈도우즈에는 여러분 우리 EC2 컨피규어 화면이 있습니다. 여셔서 거기서 체크를 하시는데 뒤에 설명 나옵니다.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로 가서 여러분들이 커스텀 지표를 가지고 알람을 만들어서 또 후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로그즈는요. 그래서 로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폴더 형태를 만들고 그 밑에 또 서버 형태로 쭉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A 게임 서버군을 하나의 로그 그룹으로 선정하시고 하나의 각각에 대한 서버들을 하나의 로그 스트림으로 만드셔서 그 로그들에 대한 이벤트를 쭉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로그즈는요. 자, 리눅스였다 해봅시다. 리눅스에다가 여러분이 로그 에이전트를 설치해가지고 던져준다. 그럴 때는 자 타임스탬프인 UTF, 타임스탬프하고 로그 메시지 UTF-8로 구성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 데이터와 크리에이션 타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로그즈예요. 위에 보면은 당연히 로그 그룹 스트림스 4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 거죠. 로그 클라이언트는요. 리눅스에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텍스트 로그들을 가져다가 집계를 해서 던져줄 수 있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 에이전트라는 게 존재하고요. 윈도우에서는 EC2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서비스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AWS CLI나 뭐 SDK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드 파티 툴, 뭐 플런트 D 같은 거 사용하셔서 뭐 서드 파티 툴을 통해서 그런 걸 구현하셔도 됩니다. 자, 리눅스 로그 에이전트, 클라우드 와치 로그 에이전트는요. 로그 데이터를 클라우드 와치 로그로 올리는 CLI 플러그인 같은 거고 주로 푸시 명령을 실행하는 대문용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EC2 인스턴스에서는 그 로그즈를 던질 수 있는 로고를 여러분들이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접근 권한이 있어서 던져 줄 수 있는 거죠. 지원 플랫폼들은 주로 리눅스 계열들 지원을 하고요. 자, 다만 중요한 거는 전송 메시지 길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32KB. 그래서 넘어가면 로그가 잘립니다. 생략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로그 로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로그를 남기는 그 대상 어떤 그 데몬들, 그러니까 서비스들, 리눅스 안에서의 데몬들이 사실은 로그들에 대해서 리네임 앤 리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카피 앤 트렁케이트를 하는 경우도 이렇단 말이죠. 그걸 얘가 알아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을 알아서 얘가 로그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내준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리네임 앤 리크레이터 같은 거는 뭐냐면은 원래 로그에 전미어로 붙여가지고 리네임하고 빈로그 파일을 다시 작성하는 그런 형태로 로그를 남기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카피 앤 트렁케이트 형태로 하는 애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거죠. 밑에 일반적으로 이제 로그점 뭐 생성일 그리고 놔두고 이제 또 이게 로그 파일이 너무 커지면 이제 그 다음에 또 02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걸 이제 로그 에이전트가 알아서 자동으로 디텍팅해서 넘겨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윈도우는 이렇게 됩니다. 윈도우는 EC2 서비스 프로퍼티즈에 여기 보면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가요. 그 제이슨 설정 파일을 편집해서 수집하려는 지표를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위치에 요 제이슨 파일을 편집하시고요. 편집 그 대상이 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윈도우 이벤트 로그, 텍스트, IIS 로그, 성능 카운트. 이거는 OS 안에서의 성능 카운트들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커스텀 지표는 왼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원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드랍다운 박스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콘솔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당연히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는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을 해서 필터 패턴을 넣으셔가지고 특정 필터의 조건을 넘어서는 것들은 또 알람을 형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문자열이 빈도가 뭐 너무 많다.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로그인 리트라이가 너무 많다.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뭐 리퀘스트 바이트 개수가 너무 크다라든가 뭐 이런 이상한 거를 이렇게 정의해 놓으시고 필터에다 넣으신 다음에 당연히 이메일이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말고 뭐 여러분이 좀 재밌게 하시려면은 람다 같은 데다 걸어 놓으시고 알람이 람다를 트리거링 해서 전화를 걸게 음성 전화를 걸게 하는 겁니다. 관리자님 그래서 전화가 따르릉 오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지표 필터 예는요 이렇고요. 예를 들면은 위에 보시면 이제 필터가 이제 저 데이터가 위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IP라든가 중간에 이제 리퀘스트, 그다음에 리퀘스트 스테이터스가 이제 뭐 200, 500 뭐 이렇게 있죠. 500 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트 길이다 이런 게 보시면 필터 예를 가지고 뭐 1000 이상이냐, 뭐 아니면은 스테이트 코스가 200이다, 뭐 200인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하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요, 이 필터가 지표 필터가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표 필터를 하시고 나면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상 운영 자동화를 위한 뒷단에 다양한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가 있으세요.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이제 뭐 오토 스케일링으로 분기되는 것도 있고, 또 이 로그들을 가지고 SQS에 보내서 뭐 EC2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SNS를 보낸다든가 로그를 가지고 키네시스로 가서 뭔가 키네시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뭔가 또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와치와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인프라 자동화를 위한 시발점이에요. 그것 자체가 완결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EC2 람다, 키네시스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보시면 액션 이런 거 전화할 수도 있고 모바일로 푸시해도 되고 이메일 해도 되고 인프라를 복구하거나 확장해도 되고 뭐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응용 프로그램 메모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메모리가 풀났다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심심하시면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카톡하고 연계해서 카톡 자동 알람 채팅 같은 게 모든 인프라 운영자들한테 자동으로 날아가게 그렇게 구성하시면 재밌겠죠. 자동 예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IAM 설정 변경에 대한 경고를 수신하는 거죠. IAM을 누가 설정을 변경했어? 이런 거 어쨌거나 뭐 다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AW 계정의 루트 액세스 키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절대 리커멘데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루트 키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죠. 네. 그다음에 로그 서브스크립션을 이용해서 자빅스 오픈 소스 로그 분석 프레임워크이죠. 이런 데다 로그를 전송한다든가 경고 발생 시 람다를 통해서 음성 전화를 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마스터 좀 이상해요. 그렇게 하시면 재밌겠죠. 그다음에 뭐 도커 컨테이너 많이 쓰시는 분들은 람다화해서 오토 스케일링과 연결을 또 시킬 수가 있고요. 앞서 했던 것처럼 VPF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토입니다. 플로우 로그즈를 키바나 일레스틱 서치를 통해서 시각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커스텀 대시보드입니다. 클라우드 와치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대시보드는 현재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볼 수 있게 대시보드를 꾸밀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게 유용한 경우는 리전을 여러 곳에 리전을 두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통합해서 이거를 보자 하는 요구가 있으실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커스텀 대시보드로 위젯 기능입니다. 위젯 기능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화면을 설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마음대로 구성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커스텀 대시보드를 만드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커스텀 대시보드 지정 이름으로 생성, 약간 이상합니다. 대시보드를 이름을 지정해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 그래프냐, 텍스트 위젯이냐 이런 형태에서 위젯 타입을 선택하시고요. 보통은 뭐 그래프들을 선호하시겠죠. 그리고 대상이 되는 지표들을 선정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시보드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URL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커스텀 대시보드의 기능입니다. 자, 운영 관련 FAQ. 이 내용은 사실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내용의 간단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우리 날리지 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모든 FAQ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EC2 인스턴스가 이상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지금 한 수백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그 날리지 센터를 보시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운영 관련 FAQ.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와 여러 가지 이런 그 알람 기능 혹은 완벽한 서비스라고 구현을 했다 하더라도 장애가 안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장애라는 건 나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리전 전체가 다운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상.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진도 10의 지진이 와서 한반도 전체가 막 다 큰 위기 상황에 처했다. 그럼 리전 다운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IT 운영 경험 해보시면 서버가 다운 안 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하드디스크가 요즘에는 뭐 SSD 씁니다만 과거에 하드디스크는 정말 불규칙적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아무리 해도 장애는 납니다. 결국은 어떻게든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자동화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가 났을 때 그냥 이대로 있지 뭐. 장애에 대한 대응을 끊임없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장애율은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장애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연결 상태 체크가 페일리어로 나와요라고 하면요. 저희 이제 난리지 센터에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심플하죠. 저는 이걸 보고 약간 웃었습니다. 서포트 티켓을 끊어 서포트 요청을 합니다. 서포트 계약이 맺혀져 있으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없으시면 어카운트 매니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요거는요 EC2 위에다가 MySQL을 쓰시는 분들이 가끔 문의를 하세요. 사실은 요것도 이걸 준비를 좀 해야 되나 이제 그런데 뭐 아무튼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요. 사실은 MySQL 복제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시면은 사실 병목 지점, 그러니까 레그가 발생하는 지점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스터 로그, 바이너리 로그에서 트랜잭션 로그 파일을 읽어서 사실은 IO 스레드가 읽어와요. 그러고 나서 그 슬레이브가 릴레이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파일로 저장하고요. 이 릴레이 로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트랜잭션을요. 복제 DB에서의 SQL 스레드가 읽어가지고 자기 DB에 그것을 즉 슬레이브에 이렇게 데이터를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IO 스레드 쪽에서 레그가 발생하는지 SQL 스레드에서 발생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고요. 마스터 스테이터스와 슬레이브 스테이터스를 보시면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레그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SQL 스레드 레그는 리드 마스터 로그 포지션 값을 execute 마스터 로그 포지션으로 빼주면 스레드 레그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 스레드가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요. 있다면 그것은 이제 상호간의 네트워크이나 네트워크 카드 혹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은 네트워크 옵티마이즈드 인스턴스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 네트워크의 분락 병목 현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SQL 스레드 지연이 일어나는 것은 원인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보통 쿼리 최적화라든가 그다음에 로우 슬로우 슬레이브 스테이트먼트 옵션 온 하시면은 롱 쿼리 타임보다 오래 걸리는 쿼리를 로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버 TCP/IP 연결 문제 이렇게 합니다. 네, 볼륨 최적화 하고 싶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볼륨 초기화 하셔야 됩니다. 프리워밍 하셔야 돼요. 볼륨 크기에 따라 리니어하게 시간이 증가되고요. 퍼포먼스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볼륨 최적화하기 위해서 퍼포먼스 한번 로우 레벨 포맷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IO 스레드가 나오고요. 근데 이게요, 제가 지금 작성한 요 내용이 MySQL 내용 말고요, 이 FAQ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제가 옮긴 것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날리지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AWS 날리지 센터라고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요 URL이 제일 먼저 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퀘스천들, 테크니컬한 어떤 문제들에 대한 퀘스천들이 여기에 쫙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다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서포트 티켓을 끊으시는 분은 끊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AM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저는 뭐 SA들이나 아니면은 관련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분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뭐 안 된다는 말씀 거의 안 하니까요. 예, 그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기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라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만 여기까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